어려운 자리에 직접 오신 거 감사하고요. 요즘 힘드시죠? 네, 좀 많이 여러 가지로 오해도 받고 있고 그래서 네,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얘기를 좀 풀어볼 텐데 청문회에서는 정작 이 K스포츠 재단에 대한 이야기는 묻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이 K스포츠 재단에 대해서부터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최순실 씨는 기본적으로 K스포츠 재단은 본인하고 무관하다고 재벌들이 스포츠 진흥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것이다. 네. 이게 이제 기본 주장이란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 주장이고. 네. 근데 본인은 직접 K스포츠에 근무하시는 분이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이 재단과 최순실 씨는 어느 정도의 관계입니까? 무관합니까? 밀접합니까? 당연히 밀접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어느 정도로 밀접합니까? 예를 들어서 재단에 관한 가장 중요한 결정들을 네. 최순실 씨가 관여합니까? 네, 당연히 관여를 합니다. 결정권을 그분이 가지고 계시다고. 최종 결정권을? 네. 그렇게 생각을 모든 직원이 하고 있었고요. 실제로도 그랬고? 네네. 실제로도 그랬고. 예를 들어서 주요 결정 사항이 있다. 그럼 최순실 씨가 와서 주요 멤버들을 모아서 회의를 합니까? 네. 재단에 나타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항상 이제 전화라든지 네. 이제 사무총장을 통한 지시라든지 저 같은 경우는 청문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따로 직통 전화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지시를 내리는 사항들을 저희가 같이 공유해서 전달을 하고 그런 회의는 거의 WK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하. 네. K스포츠 재단에 와서 회의를 하진 않지만 네네네. WK 개인 회사인 네. WK에서는 그런 회의를 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직원들도 다 알고 있었고 이사장 역시 본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최순실 씨의 지시에 따라 결정했다. 당연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K스포츠 재단의 모금은 본인과 관련이 없고 재벌들이 네. 자발적으로 한 것이다. 네.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양쪽 모두의 주장인데 본인이 이제 경험한 것만 기준으로 이제 말씀 나눠보죠. K스포츠 재단이 초기 모금할 때는 회사에 없으셨죠. 그렇습니다. 추가 출연할 때 계셨던 거죠. 네, 그러니까 1월에 이제 그 현판식을 하기 직전에 들어갔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추가 출연하는 미팅에는 본인이 참석한 적이 있죠. 네. 어디를 참석하셨어요? SK하고 롯데 그렇게 제가 미팅을 참여했습니다. 그럼 미팅에 직접 참여하신 분으로서 재벌들이 돈을 자발적으로 낸 자리였습니까? 제가 보기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험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SK 제가 갔을 때만 해도 거기서 이제 미팅에 같이 나오셨던 그 박모 전무님께서 미팅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오자마자 이제 저희도 이미 기업에 이 재단에 이미 출연했지 않냐. 그러니까 초기 출연 기금에 들어가 있으셨으니까 이미 다 출연도 했는데 이렇게 또 오셨냐. 왜 또 돈 달라고 하냐. 그런 식으로 오셔서 얘기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네. 첫 번 만나자마자 추가 출연에 대해서 아니 충분히 냈는데 뭘 또 달라고 하느냐. 그렇죠. 네. 이런 태도로 얘기를 하셨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재벌들과의 미팅에서도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낸다면 태도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태도는 아니었다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았고요. 네. 굉장히 무슨 어려운 사람 대하듯이 저를 대하셔서 저는 사실 좀 적응이 안 됐습니다. 이 재벌... 제가 예전에 기존 회사 다닐 때를 비유하자면 제가 기획서를 100장 200장 써서 들고 가서 과장급만 만나도 전혀 거들떠도 안 봐주는데 제가 기획사 일을 할 때요.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몇 장짜리 되지도 않는 기획안을 가지고 가서 그냥 갖다 드리니까 오히려 그분들이 막 인사도 되게 정중하게 하시면서 높은 분들이 나와가지고 네, 제가 생각하기엔 제가 살면서 한번 만나 뵙기 힘든 분들인데 전무 이런 분들 나와서 재벌에 그렇죠. 네. 네. 그런 분들이 그렇게 약간 굽신거리는 듯한 느낌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이해가 안 갔죠. 저는 어렵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참 이해가 안 갔죠. 네. 그렇군요. 절대 자발적이지 아니다. 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K스포츠 재단하고 이제 최순실 씨의 개인 회사죠. 자금 세탁 루트 아니냐 이런 의심도 받고 있는 WK. 네. 두 재단과 회사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무관하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전혀 뭐 제가 일단 거기서 거의 대부분의 일을 했던 것만 보더라도 제 소속은 기본이 K스포츠 재단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WK에서 대부분의 이제 기획들을 했고요. 거기서 만들어지는 기획안이 K스포츠 재단의 사업이나 WK의 사업 두 가지 모두를 다 하는 기획안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획을 WK 해서 네. 사업을 그러니까 K스포츠 재단의 사업을 WK에서 기획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한 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게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본인이 그렇게 일했기 때문에. 네. 최순실 씨의 개인 회사에서 기획을 하고 그 기획이 K스포츠 재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K스포츠 재단을 통해서 최순실 씨가 결국 하고자 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도 당연히 뭐 어느 정도 목적이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뭐 나중에 본인 딸이 승마를 하기 때문에 체육 당연히 관련자이기 때문에 뭐 정유라를 지원하려는 그런 목적도 당연히 있었을 거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퇴임을 하고 나면 이쪽으로 와서 이사장을 하려고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뭐 고영태 씨한테도 뭐 그렇게 들었었고 저랑 노승일 씨는 일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재단에서 뭐 다른 직원들은 잘 모르겠지만 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듣고 싶은데 이거 굉장히 추정으로만 나오던 이야기인데 재단 내에서 핵심 멤버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다. 네, 그런 얘기를 저희끼리는 했었던 적이 있고요. 고영태 씨한테도 그렇게 들었고. 네. 네. 특검에서 조사할 내용이네요. 네. 거기까지만 말할 수 있다고 하신 이유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태블릿 얘기를 저희가 정리해야 되는데, 이제 청문회 전체를 보는 사람은 없다 보니까. 네. 그리고 관련자들의 관련 뉴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신 건지 태블릿에 대해서. 네네. 파편적으로 이제 정보가, 있어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 첫 번째로, 태블릿은 최순실 씨의 것이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뭐 일단 기본적으로 안에 있는 정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그런 게 일단 다 최순실 씨 거고 뭐 고영태 씨한테 잠깐 줘서 고영태 씨가 잠깐 들고 다녔을 수는 있는데 뭐 고영태 씨가 그런 물건을 잘 들고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러면 최순실 씨 것이라고 하는 판단은 뭐 내용물이라든가 뭐 네. 검찰 발표했던 지도 같이 갔다고 네. 하고 근데 고영태 씨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고영태 씨도 그런 물건을 이렇게 잘 사용하는 사람이 아닌데다가 제가 느끼기엔 그랬습니다. 그리고 충전기를 저한테 사오라 한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본인 거면 충전기가 있었겠죠. 아, 그러네요. 근데 본인 게 아니니까 충전기를 저한테 사오라 한 걸로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고영태 씨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말씀하신 거를 가지고 추정을 해보자면 추정이지만 네. 원래 최순실 씨의 태블릿이었는데 네. 이게 이제 뭐 태블릿이라는 게 계속 신형이 나오니까 네네네. 그리고 신형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재력이 있으니까 네네. 어느 시점부터 뭐 고영태 씨한테 네가 써라 이거 했는데 고영태 씨는 또 태블릿이나 PC하고는 친한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렇게 뭐 친한 분이 아니고 컴퓨터도 뭐 겨우 뭐 독수리 타법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본인도 청문회 나와서 뭐 USB로 자기도 태블릿으로 뭐 옮기고 이런 거 자기도 할 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 그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쓰다가 구형이어서 네. 추정이죠 여기서부터는 구형이어서 이거 네가 써 하고 줬는데 근데 고영태 씨도 그걸 몇 번 들고 다니긴 했지만 고영태 씨가 그런 걸 잘 쓰는 사람도 아니어서 그렇죠. 그리고 자기 게 아니다 보니까 충전기도 없어서 그렇죠. 충전기 사오라고 했는데 본인이 잊어버리신 거죠. 그렇죠? 네네. 제가 깜빡해서 못 사갖고. 그래서 한번 소리를 들었고 네네. 그래서 기억이 나고 그리고 나서 충전기가 없으니까 이제
방전된 상태로 어딘가에 처박아뒀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책상에 제가 보기엔 서랍에다가 이제 처박아 둔 것 같은데. 오랫동안 거기 있었던 것이고 그냥 방치된 채 있었던 것이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고영태 씨가 자기 짐을 정리해서 나가면서 태블릿은 뭐 자기 것도 아니고 무슨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기계에 대한 관심도 없으니 그냥 둔 것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고영태 씨가 짐을 정리해서 나가진 않았고요. 그래요? 네. 그냥 이제 안 나온 거거든요. 그냥 안 나왔다. 네네네. 그러니까 그게 아마 최순실 씨가 나오지 말라고 해서 안 나왔고 지시를 한 것 같고요, 제 생각에. 그래서 갑자기 이제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고영태 씨 짐이라고 할 게 많이는 없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책상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게 고영태 씨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한 거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물어봤던 거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책상 속에 태블릿이 처박혀 있고 그리고 고영태 씨는 태블릿이 내 것도 아니고 책도 없고 구형이고 그렇죠. 충전기도 없으니 그냥 신경도 안 썼던 거고. 저는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순실 씨는 그걸 고영태 씨한테 줬으니까 그리고 그것도 오래전 물건이니까 뭐가 들었는지 잘 기억도 안 나고 잊었을 수도 있고요. 미아가 된 거네 얘가. 그렇죠. 혼자.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추정이 맞는 거죠. 네, 저도 말씀하신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미아구나 이게. 태블릿이 미아가 된 채 남아 있었어. 대단한 미스테리가 아니라 그런 미아가 된 채. 저도 대충 그럴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동의하시는 것 같고 대충. 그럼 잠깐 정리해보자면 최순실 씨는 구형 모델이어서 뭐가 들었는지도 잊었고 고영태 씨는 자기가 그걸 받았지만 애착도 없고 뭐 딱히 다시 열어가지고 뭐가 들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도 별로 없다고 생각했고 자기 파일도 그 안에 없고 뭐 충전 케이블도 없고 자기 게 아니니까 자기 것도 아니고 따로 챙길 만큼 뭐 귀한 물건도 아닌 것이고 구형이고 그래서 태블릿 혼자 덩거리에 남게 되었다. 아마 그런 거 아닌가. 여기까지 중간 정리를 하고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정리할 것이 위증교사 부분이 있어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제 위안영 의원을 비롯해서 친박 3인방이 이 태블릿과 관련한 위증교사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인데 자 우선은 고영태 씨가 들고 다닌 적이 있고 잠깐 그리고 케이블을 사오라고 한 적이 있다. 이건 사실이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아마 이제 그 이완영 의원이 청문회 하기 전에 정동춘 그 이사장 의원실로 불러서 여기까지는 사실로 드러났으니까 불러서 혹시 뭐 태블릿이 최순실 씨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정황은 없는지 물어봤을 수 있죠. 충분히. 근데 듣다가 보니 태블릿을 고영태 씨가 들고 다닌 적도 있다고 하고 충전 케이블 사러 한 적도 있으니까 그 사실을 그것이 최순실 것이 아니라 고영태 것이라고 하는 정황으로 몰아가고 싶은 어떤 요구가 있었겠죠. 아마도 이완영 의원에게는 본인은 그게 최순실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데 아주 집착한 것으로 보였는데 제가 보기에도 청문회에서는 그래서 그렇다면 그걸 고영태 것으로 최순실 것이 아닌 정황으로 활용하고 싶은 어떤 욕구는 저는 있었을 거라고 봐요. 저로서는. 거기까지는 그럴 법하죠. 본인 생각하시기에도.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정동춘 이사장이 고영태 씨한테 박 과장님한테 네가 직접 그런 말을 해달라고 특히 그 태블릿이 훔친 게 아니냐라고 하는 말을 해달라고 본인한테 요청한 적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은 하신 적은 없고요. 근데 뭐 그런 느낌은 저는 받았죠. 자, 그럼 한 가지 더 얘기해 봅시다. 이 부분은 본인이 얘기하기가 곤란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더는 안 물어보겠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런 구체적으로 그런 요구를 한 적은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느끼기에 그런 걸 원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차피 그런 말들을 제가 계속 했었기 때문에 그 말을 청문회에 나가서도 해주는 거는 당연히 바라셨던 걸로 제가 보기에는 생각이 됩니다. 거기까지. 근데 어쨌든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그 말을 그때로 받아들이려고 하다가도
본인이 청문회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태블릿을 잠깐 들고 다닌 적이 있다. 네네. 그다음에 충전기를 사러 한 적이 있다. 이건 사실이니까. 네네. 그 사실이 이제 친박 진영에서는 이게 고영태 것이 아닌 게 아니냐고 몰아가고 싶어 했던 사실이었는데 네. 그렇죠? 그걸 뽑아냈죠. 그 사실만을. 네. 근데 본인이 직접 이건 최수실 씨 거라고 나도 생각한다라고 네. 선을 그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실패했는데 몰아가기가. 네.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게 이제 도난품, 네. 절도되는 것이다. 네. 그렇게 해서 증거력을 없애고 싶어 하는 것 같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네. 본인이 직접 지시는 받지는 않았지만 정동춘 이사장으로부터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본인도 혹시 이완영 의원이 그렇게 몰아가고 싶다는 걸 느낀 적은 있어요? 뭐 이완영 의원이 저한테 그런 말을 시키고 싶어 하셨을 수 있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뭐 이완영 의원님 이렇게 그동안 청문회에서 태도를 보면 태블릿이 이제 최순실 씨가 아니라든지 뭐 도난품이기 때문에 뭐 증거력이 없게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몰아가고 싶어 했던 게 저도 당연히 그렇게 봤거든요. 그렇게 느끼셨고. 네네.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치면 근데 본인이 이제 그런 의도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부터 딱 소리가 맞아떨어져서 이게 유전조사가 나왔는데 무슨 얘기였냐면 본인이 이제 했던 말을 제가 잠깐 정리해 보면 짐을 다 빼고 이사 갔지만 그래서 부동산 임대로 나와 있는 상태였지만 보증금이 남아서 월세가 차감되고 있던 상황에 문이 잠겨 있는데 그 태블릿을 기자가 가져갔으면 관리인이 문을 열어준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JTBC가 돈이나 멸실의 우려 때문에 들고 나왔다고 한다면 나는 그 대목에서 잘 이해가 안 가고 그랬다면 검찰이나 경찰에 바로 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한마디로 말하자면 JTBC가 취득 과정에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말을 딱 했단 말이죠. 그게 이완영 의원 쪽에서 보면 원하던 이야기야 말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시 받았구만 이렇게 생각이 돼 있고 본인은 그 순간 이 친박에 도움을 주는 사람 물론 그 앞에는 최수집기에 맞는 것 같다고 말했지만 요 대목에 딱 걸려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예. 그 말을 왜 하셨어요? 저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찌됐든 뭐 그 사무실에서 일을 하던 직원의 입장이었고 직원이 이제 최종적으로 짐을 정리하고 나온 사람의 입장에서 어쨌든 그게 주인이 있는 하여튼 책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 예를 들어서 그거를 만약에 주인이 나중에 나타나서 저희한테 따질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이거 어디 갔냐. 내 물건인데 어디 갔냐 해버리면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이거는 본인이 그 사무실의 물건을 어쨌든 최종적으로 주인한테 전달해줘야 될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죠. 누군가가 들어와서 그걸 만졌다고 하는 게 뭐 짜증이 나거나 조금 기분이 나쁘거나 약간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이런 구도 속에서 그렇게 이용될 거를 생각 못 하셨. 그러니까 그 정도로까지 저는 이용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원래 납득이 가는 대목인데 그러고 나서 욕 많이 먹었죠. 엄청 먹었죠. 그러니까 청문회 끝나고 나서 나오자마자도 친구 이제 주변 지인분들한테도 굉장히 이제 많이 혼났죠. 위증교사 받은 거 아니야 뭐. 왜 그런 말을 뭐하러 했냐. 뭐하러 굳이 안 해도 되는 얘기를 뭐하러 해서 이렇게 고초를 자초를 하느냐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그 상황 안에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어쨌든 주인한테 전달해줘야 되는데 자 그럼 거꾸로 나중에 또 JTBC 입장에서 보자면 제가 JTBC는 아닌데 그쪽 해명을 듣고 보면 어쨌든 부동산에 임대로 나와 있는 빈 사무실에 쓰던 집기를 버리고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처리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부동산에 임대로 이 사무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 집기는 버려진 상황으로 간주하고 그 안에 이제 중요한 증거물일 수도 있는 태블릿이 하나 있는데 집기가 버려진 속에 있으니까 이게 버려진 걸 습득한 과정으로 제가 보기에는 변호사하고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서 판단을 해서 그래서 표현을 주웠다고 쓰는 것 같은데 습득했다고 쓰나?
습득했다고 쓰는 것 같은데. 그래서 습득을 하고 그것이 중요한 증거이 될 수 있으니 카피를 한 다음에 검찰에 원본을 넘겼다. 이게 네. 이제 JTBC의 해명이란 말이죠. 네네네. 우리가 뭐 부시고 들어서 훔친 게 아니다 이런 얘기인데 네. 이런 JTBC의 해명은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납득이 가세요? 네네. 참 이게 충돌되는 이야기예요. 청문회에서는 그 부분만 딱 잘라서 듣기 때문에 그럼 JTBC가 그러면 도둑질했다는 얘기를 주장하는 것처럼 들린단 말이지. 네. 근데 JTBC가 그 상황에서 그렇게 했던 것은 납득은 가고. 네. 저는 당연히 JTBC가 옳은 일을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심지어는 잘했다고 생각한다. 그럼요. 근데 청문회에서는 근데 다만 그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좀 제 개인적인 그냥 반골 기질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것뿐인데 그 부분에서 내가 그 책상 최종적으로 책임진 물건 네네. 정리하는 책임진 사람으로서 그거 어쨌든 납두라고 그랬는데 그 들어와서 그거 하면 어떡하냐고 이런 불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 위정교사 전체 맥락 속에 그게 딱 들어가서 써먹힌 거네요. 네, 그렇죠. 네, 위정교사 관련된 분은 사실은 저희가 따질 일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특검으로 넘어간다고 했으니까 거기 가서 해명하시면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납득이 갔어요. 그중에서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은 그 재단의 이사장이 되려고 하는 거라고 하는 고영태 씨로부터 들은 이야기라든가 또 그 주요 멤버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얘기는 처음으로 듣는 얘기고 그런 거 아니냐는 추정들은 많이 있었지만 그 재단 내에 근무하시는 분으로부터는 처음 듣는 이야기고. 자,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여기까지 굳이 나와서 물론 이제 뉴스 공장에 나온 이유는 이제 제가 워낙 예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오셨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 일이 벌어지고 나서는 이런 시사 방송을 더 듣게 되잖아요, 그죠? 저는 예전부터 많이 들어왔고요. 그러시구나. 자, 근데 여기까지 나와서 이 방송에 직접 나오는 거는 쉬운 결정이 아닐 텐데 왜 굳이 나와서 이런 오해를 풀고 싶은 부분도 있었겠죠. 억울한 부분이나 그렇습니다. 혹은 자기가 어쨌든 최순실 씨가 하는 일에 관여했던 사람으로서 느낀 책임감이나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 왜 이런 얘기를 나와서 하시는 건지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듣고 싶습니다. 우선은 오해를 좀 풀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좀 이런 말씀을 좀 공개적으로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기자님들한테는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사실 그동안에 언론에 접촉을 많이 피해왔고 이제 제가 그랬던 이유는 저도 누군가가 국민 중에 어느 한 분이라도 저한테 네가 밑에서 시키는 일을 했든 어쨌든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어찌됐든 최순실이 밑에서 부역한 거 아니냐라고 만약에 누군가 물으신다면 저는 그 비난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께 이렇게 죄송한 마음도 가지고 있고 제가 무슨 염치로 이렇게 기자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떠들고 다니나 하는 생각도 있고 또 한편 무서운 생각도 좀 들고. 무서우시겠죠. 예. 네. 그래서 개인이 감당하기는 너무 큰 사건이죠. 그래서 사실 언론을 굉장히 많은 기자분들이 접촉을 해오셨는데 제가 그동안 계속 피해왔던 게 사실이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대신 근데 저는 그 얘기를 이제 검찰에 가서 다 드렸던 거거든요. 이미. 네네. 그래서 검찰에서 다 이제 충분히 이제 수사에 협조를 했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좀 검찰에서 하신 말씀은 알려질 수가 없으니까 몇 마디 말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많은 오해를 저도 받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죄송한 마음을 제가 이제 구제하는 길은 제 나름대로 제가 판단하기에 이제 가장 좀 믿을 만한 기자분이라고 제가 생각하시는 분하고 그래서 저도 이 사건의 본질에 조금이라도 더 이제 다가가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미약 하나만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네네. 오히려 최대한 협조를 드리고 그렇게 하려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나오게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언론을 피했는데 오히려 이 실체가 뭔지를 파헤치는데 본인이 알고 있는 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돕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이 태블릿 문제를 자꾸 비화하고 이 논쟁화하는 것 자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자꾸 이 전국의 흐름에 발목을 잡고 이 사건의 본질을 파헤치는데 이 태블릿 문제 본인이 때문에 아니게 본인이 기여했죠. 그렇죠. 예. 그렇게 돼버렸죠. 예. 네. 그래서 더더욱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태블릿 문제 발목 잡는 것보다 제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고 그리고 그 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제가 그런 협조를 계속 드리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